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심화. 이번 시간은 우리 앞에서 배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습을 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이 알고리즘들에 대한 어떤 방법, 그리고 뭐 그래프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뭐 슈도 코드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실제 C, 자바 같은 코드로 구현할 때 어떤 형태로 구현하는지, 그리고 관련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뭐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뭐 C 계열도 괜찮고 자바 계열도 괜찮고 파이썬 계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자바를 기반으로 한번 이 정렬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답시에 나오는 수행형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정렬이나 검색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주고 해당 알고리즘을 구현하라, 아니면 일부분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크게 정렬 알고리즘과 검색 알고리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부 정렬, 이렇게 삽입법, 교환법, 선택법, 병합법, 분배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런 시간에 배웠던 버블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이걸 이제 실제로 구현해보는 코드를 하나씩 실행하면서 실제로 이 코드를 구현할 때는 어떤 형태로 구현하고, 그리고 물론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게 탑시 해석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걸 최대한 유사하게 발췌를 하긴 했는데요. 진짜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막 외워서 이걸 뭐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버블 소트는 이 반복문을 이런 형태로 배치하고 이 값을 바꾸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배치하는지,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PDF는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PDF를 전달해서 요 코드를 긁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꼭 뭐 제가 지금 여기 쓰는 버블 소트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또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오니까 다른 코드를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꼭 이 자바로 모르겠다, 자바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파이썬이나 C 언어로 버블 소트를 구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바로는 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그냥 챗GPT 들어가셔서 한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애드온을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뭐 자바로 버블 정렬 구현해줘.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가 뭐 단순히 코드의 구현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을 뭐 구글링하거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기시나 뭐 스택 오플러에도 다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바이썬으로 구현해줘라고 하면 얘가 그 스타일 그대로 바이썬 스타일로 바꿔서 만들어줍니다. C++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C++의 문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다 만들 수 있고요. 이 언어들을 그냥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만든 자바 코드, 두 번째로 만든 파이썬 코드, 파이썬 코드, 세 번째로 만든 C++ 코드. 이렇게 모두 다 띄워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처음에 반복문, 처음에 반복문, 얘는 이제 n까지죠, 그죠? 네, n까지고 얘는 n-1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문이 n 빼기 i 빼기 1, n 빼기 i 빼기 1, n 빼기 i 빼기 1. 이렇게 두 번째 반복문이 돌고 일단 비교를 하죠. j랑 j 플러스 1이랑 비교를 해서 크면 j가 크면 아니면 j 플러스 i가 크면 이게 이 버블 정렬이 되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교가 참이면 수압 두 j 위치의 값과 j 플러스 i 위치의 값을 바꾸는 연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이제 좀 추가적인 옵션인데요. 수압드가 펄스면 그러니까 버블 소트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상황이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반 버블 소트 구현 자체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위에 것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자바 코드입니다. 자바에서 배열, 정수형 배열을 가지고 그리고 정수의 배열의 사이즈 이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정렬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버블 정렬 우리가 봤던 이 버블 정렬 같은 경우 처음에 여기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첫 번째의 이 라운드는 첫 번째 한 사이클 돌아서 한 라운드가 진행되고 나면 제일 뒤에 값이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 라운드는 총 배열의 크기 i 빼기 1만큼이 i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i는 1, 2, 3, 4 만약에 사이즈가 10이라는 가정에 6, 7, 8, 9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9까지 가게 되는 반복문이 되고 총 9라운드를 돌게 되죠. 뭐 라운드라고도 하고요. 뭐 어떤 이 알고리즘 설명에서는 루프라고도 하고요. 네. 어쨌건 우리가 주어진 n 이 배열의 개수 아니면 어떤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를 얼마만큼 순회하면서 계산해야 되는지 할 때 라운드, 루프라고 하고요. 그러면 9번의 루프, 9번의 라운드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각 라운드에서 이 여기가 이제 각 라운드가 되는데 각 라운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보시면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0과 1을 비교해서 어디까지? 배열의 크기 빼기 1이랑 빼기 2를 비교하는 것까지가 한 라운드가 되죠. 배열의 크기는 5니까 0, 1, 2, 3, 4. 3과 4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3과 4를. 배열의 크기가 5니까 빼기 2랑 빼기 1을 비교해서 더 큰 것을 뒤로 보내는 연산을 하는 게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면 차라리 이 라운드 뒤의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구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는 어차피 횟수니까요. 횟수니까 이걸 이렇게 꼭 구현하지 않고 i를 0부터 하고 사이즈보다 빼기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건 몇 번 돌아야 된다. 이 기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버블 소트는 이렇게 한 번 해서 이 n 대비 몇 번만큼 돌아야 되는지 구한 다음에요. 처음에 뭘 비교하죠? 처음에 1이랑 0이랑 A의 0이 A의 1보다 크면 수압 A0, A1이 됩니다. 그죠? 수압은 이제 두 값끼리 바꾸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1이랑 2랑 하겠죠? 이게 언제까지? 네, 이렇게 다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한 번에 그려지진 않으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필요할 때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 머릿속에서 이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를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연습 실제로 많이 해보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버블 소트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0이랑 1이랑 1이랑 2랑 언제까지? 맨 마지막 거. 그죠? 9번까지. 그렇죠? 첫 번째에서 0이랑 1이랑 1이랑 2, 2랑 3, 3이랑 4. 이 n이 5니까요. 3이랑 4까지 비교하면 이 4 위치에 인덱스 4 위치에 제일 큰 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이게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루프에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고요. 버블 소트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라운드 1, 여기는 라운드 2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8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될 텐데, 자, 요 반복문에 있어서 이 반복문의 규칙은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를 J로 두는 겁니다. 여기를 J. 여기를 J, J 더하기 1, J 더하기 1, J로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J는 0부터, J는 처음에 0부터 J가 언제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10보다 작다가 사이즈죠. 네.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저희가 10보다 작으니까 하나 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저희는 0에서 0, 1 쭉 가서 8까지 가죠. 사이즈가 10이니까 빼기 1 해서 9가 되고 9가 되면 j는 9보다 작을 때까지 j는 0부터 8까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한번 첫 번째 라운드는 정상적으로 돕니다. 정상적으로 도는데 두 번째 라운드는 빼기 1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 7까지만 가야 되니까 빼기 1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라운드 2가 됩니다. 근데 지금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빼기 1이 또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 빼기 값이 그죠? 이때의 빼기 값이 보면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에는 i가 1인데요. 사이즈 빼기 1이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i는 2인데 빼기도 2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라운드 i라고 하고 사이즈를 빼기 i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 반복 구조가 되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면 수압 AJ랑 AJ 플러스 1을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요 수압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옛날에 만들어 둔 게 이게 AJ 플러스 1 이렇게 주면 둘을 바꿔주는 기능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버블 소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버블 소트든 뭐 선택 정렬이건 삽입 정렬이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정렬을 외울 때 이 코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코드를 외우는 것도 뭐 그런 쪽에 외우기를 잘 하시는 분은 코드를 외우셔도 되고요. 코드를 외운 다음에 코드를 머릿속으로 수행하면서 버블 정렬이 어떻게 되는 거였지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논리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대부분의 이 알고리즘은 라운드 기반의 검색 혹은 정렬을 하고요. 몇 라운드를 돌아야 되는가. 버블 정렬은 뒤에서부터 정렬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라운드를 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반복문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각 라운드마다 두 번째 반복문, 이 두 개, 최소 두 개씩의 어떤 비교가 필요한데요. 이 비교를 어느 순서대로 하냐. 지금은 저희가 연속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연속된 값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잡을지. 여기서는 지금 j가 왼쪽 값을 기준으로 잡았죠. 왼쪽 값인데 j 빼기 1이랑 j랑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j를 1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한다면 뭐 그건 뭐 상황에 맞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괜찮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몇 라운드를 돌고 각 라운드에는 어떤 순서대로 비교를 하는가. 네. 그래서 자바로 만약에 구현을 하시려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라운드 세팅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비교하는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혹시 뭐 만약에 수행을 하셨는데 코드가 실행이 안 되거나 알고리즘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정렬이 된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실시간강의 오셔서 채팅에 코드 보여주시면은 제가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선택 정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한 라운드에 전체를 검색하면서 한 라운드에서 남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남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남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라운드 위치에다가 그죠? 첫 번째 라운드에는 제일 작은 값 찾아서 첫 번째 값에, 두 번째 라운드에 나오는 제일 작은 값은 두 번째 위치에다가 가져다 주는 선택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고 그 라운드에 선택된 값을 해당 라운드 위치에다가 교환시켜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선택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시면은 요새는 뭐 챗GPT에 물어보면 바로 코드를 알려주니까 GPT에 문의하고 코드 뽑아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의 코드가 나올 겁니다. 잠깐 아까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만든 GPT로 만든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사이즈보다 작은데 i가 1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했는데 GPT에서 만든 건 0부터니까 사이즈보다 하나 더 작아야 되죠. n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보다 하나 더 작아야 하고 그리고 i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니까 사이즈 빼기 i에서 1을 한 번 더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조는 같습니다. 단순히 i가 0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겁니다. 뒤에 구조는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셀렉션 소트 선택 정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마찬가지로 선택 정렬도 뭐 라운드 기반이죠. 라운드를 돌아야 되는데 1라운드가 돌면 첫 번째로 첫 번째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해서 첫 번째 위치에 교환한다. 그죠? 라운드 2는 남은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해서 두 번째 위치에 교환한다. 그죠?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라운드는 사이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10으로 가정하면 라운드 9까지 하면 가장 작은 수를 9번째 위치하면 10번째는 당연히 정렬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총 9회를 수행하면 됩니다. 라운드를 9회 수행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i를 1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가도 되고요. i를 0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보다 1 작을 때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운드에서는 1을 쓰는데요. 이 첫 번째라는 위치는 사실 배열 인덱스로는 0이잖아요. 배열 인덱스로는 1이고 배열 인덱스는 8이니까. 그래서 이 배열 인덱스를 고려해서 i를 0부터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것도 뭐 1로 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min 인덱스는 우리가 첫 번째 위치에 교환할 것이기 때문에 min 인덱스를 0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일단 민값, 맥스값은 보통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하실 때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민값에다가 a의 min 인덱스를 넣고 시작하죠. 그리고 a의 0은 이제 시작이니까 0 빼고 1이 min보다 작으면 만약에 min보다 작으면 swap
A1 민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최소 그 값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위치를 바꿔버리니까 이 민의 값을 찾으면 민 인덱스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랑 비교하고요. 3이랑도 비교하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 파란색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파란색이. i는 요 현재 위치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 위치. 민 인덱스는 여기 같이 계속 내려가는 요 파란색 쭉쭉쭉쭉 검색하면서 제일 작은 값을 찾기 위한 인덱스입니다. 예, 쭉쭉쭉 내려가다가 언제까지? 9. 그죠? 제일 뒤에 것까지 검사를 해야죠. 어느 게 제일 작은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작은 것을 확인하면 A의 현재 I 값에다가 민 인덱스 위치 값이랑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민 인덱스가 쭉쭉쭉 검색하다가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에서 탁 걸려 있을 거고 그 제일 작은 값이랑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여기가 라운드 1이죠. 라운드 1에서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라운드 2에서는 라운드 2도 똑같이 가는데 방금 이 0에 대한 이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 인덱스를 두 번째 위치 민 인덱스를 두 번째 위치를 주고 그 민 인덱스가 1이면 1이랑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라운드 3는 민 인덱스는 두 번째 걸 2일 거예요. 2일 거고 세 번째 값이니까 2도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 얘가 다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여기 나오는 값을 i라고 두고요. 다시 복사해서 라운드 i는 여기가 i면 여기가 i다. 일단 라운드 1부터 할게요. 1부터 하면 이 포문을 J가 표현하겠네요. J는 1부터 J는 작다, 사이즈보다 작다. J는 일씩 증가한다. 해서 J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의 라운드 1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1부터 9까지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수합해주고요. 여기 라운드 1이 되고요. 라운드 2는 민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하고요. J도 2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라운드 2가 구현되게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쭉쭉 만들어서 라운드 1이랑 라운드 2의 기준점을 확인해 보면 라운드 1일 때는 i 값이 0입니다. 라운드 2일 때는 i 값이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을 i 값으로 대체하고 이 값은 i 플러스 1로 대체하면 여기도 i 플러스 1로 대체할 수 있죠. 얘도 i가 되고요. 그래서 이 라운드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int i 넣고 인덱스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 정렬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라운드.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이게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저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가 1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가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빼기 1, i가 되고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다. 그죠? 꼭 i가 0부터 시작해야 된다. i가 1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있고요. 라운드가 있고 이 라운드 안에 이런 민 인덱스 우리 선택하기 위해서 현재의 라운드가 어디인지를 기준점을 잡는 민 인덱스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선택 정렬. 아니다. 여기에 j 플러스 1이 들어간다. 이러면 버블 정렬. 이런 형태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크게 이 제시되는 알고리즘 무엇이냐까지만 묻는다면 버블 플러스 1 선택 인덱스 그죠? 반복문에 들어가는 IJ가 아닌가? 자, 그럼 일반 내부 정렬의 마지막 삽입 정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정렬은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밀어 넣는 거잖아요. 타겟을 잡은 다음에 타겟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겟 여기를 잡습니다. 첫 번째 이 배열의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냐? 언제까지 자기보다 작은 값이 앞에 나올 때까지 아니면 맨 끝까지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그래서 처음에 라운드가 기준 라운드가 나오고요. 기준 라운드의 타겟 번호. 타겟은 뭐냐면 얘가 지금은 i가 1일 때 얘가 지금은 3이지만 얘가 여기로 가고 나면 이 자리에 다른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잠깐 타겟을 저장해 둡니다. 타겟을 저장해 둔 다음에 J는 이제 이 I보다 앞에 것들 예를 들면 7, 2로 보게 되면 2가 지금 다섯 번째 값이니까 배열 인덱스로는 4가 되는데 3, 2, 1, 0들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I 빼기 1을 해서 J를 여기 포인터에 가져다 둡니다. 그래서 이 J가 자기 자신보다 크다. 그죠? 크면 얘는 이 둘 간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 타겟이 또 얘가 더 크다. 타겟보다 얘가 크다. 그러면 얘들 둘도 이렇게 두 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2가 여기 갔고 2가 다시 여기로 가죠. 그 다음 3도 비교를 합니다. 3이 이 타겟보다 크다. 크니까 이 둘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2가 여기 오고 1, 2, 3, 5, 8이 되겠죠. 2가 다시 1이랑 비교하는데 1은 2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이 정렬이 끝나게 되는 이 정렬이 이제 삽입 정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문을 I, J 해서 사이즈만큼 돌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잘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버블이나 선택 정렬보다는 조금 더 좀 불안정한 요소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 구문 자체가 보통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문 안에 있는 if문 형태가 아니라 보통 이제 while 형태로 아니면 포문 안에 보통은 우리 포문 구성을 하면은 i는 0, i는 뭐보다 작을 때까지 i 1 증가한다. 아니면 i는 0, i는 무엇보다 클 때까지 i를 1씩 감소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삽입정렬은 이런 while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반복문 자체를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돌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라운드만 잘 정의하면
그에 맞추어서 제시되는 문제들을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에 맞추어서 자바로 하셔도 되고 C나 C++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바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자바의 문법을 막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번에는 쉘 정렬 우리가 이 내부 정렬에 사용됐던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쉘 정렬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쉘 정렬 같은 경우는 이 간격, 갭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갭을 이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서 n이 사이즈가 10개면 갭이 5가 되었다가 그 5를 기준으로 나눠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k를 나누기 2 더하기 1 해서 3을 만든 다음에 또 k가 3일 때의 부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렬을 하고 마지막으로 k가 0일 때 기준으로 부분 정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쉘 정렬이고요. 이건 알고리즘 자체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탑시스에서 이 코드를 완전 다 구현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나오면 이게 쉘 정렬이구나라는 거는 쉽게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크게 비교되는 부분은 이런 랭스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갭을 이 나누기 2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가 되고요. 자바 쉘 정렬을 자바 코드로 작성해줘. 그래서 사실 쉽게 구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쉘 정렬이라 하면 이 입력되는 배열의 크기를 n이라고 하면 갭은 n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수가 10개였으면 나누기 2 해서 간격을 5로 만들어서 k를 5로 만들어서 부분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렇게 되면 이 갭을 계속 나누기 2씩을 해가면서 0보다 클 때까지 방분문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n 나누기 2 4 8 갭이 0보다 클 때까지 계속해서 0이 되면 라운드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갭을 찾아내고 처음에 갭, 예를 들어 처음에 갭이 5다. 그러면 갭 5를 기준으로 이 기준값들을 추출해냅니다. 보시면 갭이 5가 되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값은 배열의 0번과 여섯 번째 값인 5번에 위치한
이 배열의 0 인덱스와 6 인덱스의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 5 단위의 값들끼리 정렬 하는 거죠. 값 3개만 가지고. 그럼 훨씬 쉽잖아요. 10개를 한 번에 정렬하기 어려운데 3개를 한 번에 정렬하기 쉽죠. 그래서 코드에서는 이 현재의 기준값, 그죠? i, 갭 크기, 갭 크기를 가지고 j는 i, 이제 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j가 갭이고요. 그래서 j는 항상 갭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ARR에서 j 빼기 갭이 템프보다 커야 됩니다. 이 템프는 뭐냐면 우리가 갭을 처음에 잡은 템프는 갭을 처음에 잡은 요 위치입니다. 가운데 거. 가운데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두 번째 이 부분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일 수도 있고요. 얘가 더 많다면 가운데는 아니겠죠. 그냥 일반 두 번째 값. 그래서 두 번째 값이 지금 기준의 두 번째 값이 이 갭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반복문은 우리가 이제 갭만큼 빼가면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버블 정렬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요. 갭 뒤에 있는 값이랑 비교하고 갭 밑에 있는 값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갭 이렇게 있잖아요. 갭 이렇게 있으면 요 두 개 비교하고 요 두 개 비교하고 요 두 개 비교해서 그러고 나면 버블 정렬처럼 이제 얘들끼리 순서가 맞춰지겠죠. 버블 정렬처럼 한 라운드 한 사이클을 돌면 요렇게 한번 돌고 요렇게 한번 돌고 요렇게 한번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K 간격을 1로 만들어서 둘끼리 그렇게 해서 각 요소마다 있는 부분 리스트를 삽입 정렬로 정렬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이걸 한 번에 다 삽입 정렬까지 한 번에 구현을 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배열의 갭을 가지고 갭 그래서 갭의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해당하는 첫 갭 사이즈를 가져옵니다. 첫 갭 사이즈를 가져와서 이 갭 사이즈만큼 이 인덱스를 인서트 소트 하는 겁니다. 인서트 소트 하면 이 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처음에 K가 오면 이렇게 요 세 개를 인서트 소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3, 10, 16이 되고요. 두 번째 값도 하면 8, 22가 되고요. 세 번째 하면 1, 6이 되고요. 그걸 각각의 원래의 위치, 10의 위치, 3의 위치, 16의 위치, 8의 위치, 22의 위치, 다시 원래대로 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갭을 또 2분의 1 해서 또 한 번 더 삽입 정렬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도 삽입 정렬을 하면 최종적으로 오름차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내림차순 형태로 정렬된 배열 혹은 뭐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속성으로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거만 아시면 되겠죠. 여기만 속성으로는 버블 정렬은 이 첫 번째는 라운드, 두 번째는 비교하는 위치, 이 두 번째 반복문이 중요한 비교하는 위치인데 j와 j 플러스 1이다. 어떤 값과 어떤 값 플러스 1을 가지고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비교한다.
두 번째 선택 정렬은 이 두 개의 이 비교하는 값의 두 개의 값이 다르다. 하나는 반복문을 기준으로 돌고 하나는 이 선택한 것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저장하고 있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삽입 정렬은 이 정렬하고자 하는 위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값이 자기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while이나 if문, 포문에 if문이 있더라도 이 비교 연산이 인덱스들끼리 뭐 j랑 j 플러스 1이랑 j랑 i랑 j랑 인덱스랑이 아니라 그냥 특정 타겟 값, 최소 값보다 뭐 작을 때까지 클 때까지 이런 형태로 구현되게 되고요. 쉘 정렬은 뭐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앞에서 만들었던 인서트 소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GPT가 알려준 것처럼 이 갭 자체의 값을 이 반복문 안에 넣어서 이 갭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 동시에 삽입 정렬을 바로 구현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탑실에서 코드로 나와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4가지를 정렬 알고리즘 4가지 살펴봤습니다. 버블, 선택, 삽입, 쉘. 그래서 이거는 코드의 특징이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인서트 소트를 얼핏 잘못 보고 쉘 정렬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4가지의 정렬 알고리즘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각 특징 위치에 보통 요런 데에다 빈칸을 두거든요. 이런 데나 여기에. 그 빈칸 정도는 채울 수 있는 요 4가지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학생. 네, 그러면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